안녕하세요, 원숭이띠 여러분. 2019년은 편안하셨나요? 제 주변 분들만 보더라도 심신 중에 한 곳은 꼭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마 자기를 보살피려는 차원에서 편안함에 대한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2019년이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으셨을 것으로 보여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원숭이띠 경자년 신년 운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몸 건강입니다. 욕구가 왕성해지실 때예요. 2020년은 기존의 것을 깨고 싶은 욕구가 활발해지는 그런 때이고요. 그것을 표출해 나가고 싶은 기운이 또 왕성하게 찾아오는 때입니다. 다만 에너지가 넘쳐나면 좀 주체하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요즘에 성장통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마도 원숭이띠 분들한테 해주려고 이렇게 떠올랐나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계신다고 여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성장통은 또 몸이 열리고 마음이 많이 열리신 분들도 또 다른 차원의 의미로서의 또 성장통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이 성장통을 겪고 계신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또 요즘에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게 이 환경이에요. 쓰레기 하나 버릴 때도 좀 지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지구와 나 둘 관계를 연결하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내가 마시는 이 공기가 그 매개체라면, 그리고 또 한편 마음 또한 공기를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질이 있는 거라면, 특히 내가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지금 나의 상태가 말하는 것이 지구가 말하는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가 그 사이에 어떤 프랙탈 조각이 아닐까. 프랙탈 조각이라는 거는 이제 몸체에서 떼어난 결정체 안에서 그 몸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좀 더 미시적인 차원으로서 또 표현을 해봤을 때 지구, 사회, 그리고 내가 바로 속한 그 환경이 나의 성장통을 요구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 느낌과 환경이 음향적으로 어떤 밸런스를 맞출 것을 요구하는지 내 몸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밸런스를 요구함에 있어서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용을 해보는 게 이로운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건강. 마음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수비학적으로요. 수비학이라는 건 이제 숫자의 비밀을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인데요. 1과 10에 대한 이야기. 큰 양인 태양이 0인 하늘에 뜨면 날 1의 시작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0인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 1의 시작과 함께 사람이 하는 것을 1이라고 합니다. 숫자 5는 우리라는 의미의 한자어 오와 같습니다. 다섯, 일들이 다 일어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5는 사회를 의미하며 그 안에 1은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1부터 5까지의 과정과 형태와 모든 것을 땅의 모습으로 담고 있는 것을 육이라고 하고 육신을 가리킵니다. 몸이 곧 기를 창조하는 신이 되는 겁니다. 몸기신, 정기신,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1 안에는 그렇게 3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여러 존재가 통합 과정의 끝에 이제 서 있는 모습을 아홉이라고 합니다. 하늘인 0에서 1이 내려오는 그런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활짝 열어 제끼면 그걸 열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활짝 열어 제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양열 그 자체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죠.
4, 5, 6, 7, 8, 9까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1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것 뿐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바로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제 주변에는 정년퇴직하시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과 한번 대화를 최근에 했었는데 굉장히 무미건조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현자와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을 저는 비슷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자라는 건 내면의 빛을 사랑으로 내보내는 존재가 현자라고 보고요.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면의 불씨가 있는데 이 불씨를 이 세상에 쓰지 않고 이 불씨가 허공 어딘가로 계속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무기력이라는 것이 나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간다면 내 모든 불씨가 어둠 속에서 다 꺼졌을 때 그 어둠이 더 잘 보입니다. 그걸 보는 것이 빛이거든요. 태양의 힘이고요. 나 자신의 힘이고 나 자신입니다. 앞서 태양열이 우리 자신이라고 했던 수비양 얘기도 있었죠. 힘없는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셔도 상관없어요. 깊이 내려가실수록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때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도 함께 느끼면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 와중에도 한번 이 아픔, 이 느낌이 뭔가 아무 판단 없이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요. 스스로 건전해지실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건전해지실 거예요. 이게 저도 자주 까먹는 부분이라서 살면서 계속 되뇌이고는 합니다. 그렇게 되뇌어져서 다시 내가 빛이 됐을 때는 이렇게 또 방송으로 제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에너지를 다 쓰면 갑자기 외로워지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외로움도 또 필요할 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가까운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말을 편견과 판단이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나한테 충고하지 않는 친구, 그런 심폐소생술 같은 친구라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그 어떤 속박을 벗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되게 지적이시고 지적 탐험도 좋아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매력이 돼서 타인을 끌어오는 능력도 굉장히 많으시고 일 처리도 굉장히 주저없이 하셔서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을 울고 웃게 해주는 이야기의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는 창조자를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창조자는 항상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너희가 신이다. 참된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밖으로 자주 나가시는 것도 좋고요. 자연으로 자주 여행하시는 것도 좋아요. 바람을 타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넘어가는 그런 흥미로운 일이면서도 또 나의 감각이 잘 줄타기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내가 신이 나는, 내 신이 나오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 원숭이가 또 즐거움의 아이콘이에요. 즐거움 자체입니다. 원숭이는 매사에 즐거워해서 재주가 그렇게 많답니다. 모든 게 다 재밌고 신나니까 뭐든지 다 잘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셋째, 연인, 인연, 운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신과 비슷한 성향, 그런 사람, 마치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이랑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닮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지향하는 어떤 사랑의 형태도 좀 닮아가지고 성격도 잘 맞고 그런 분들을 만나는 어떤 운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시면 함께 뭔가 배우시는 것도 좋고 뭐 시쓰기, 그림 그리기, 조각하기, 뭐 음악 그 등등등 예술적인 활동이 참 잘 맞으실 거예요. 청색, 파란색, 진한 황색을 지니고 계셔도 연애운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꼭 연애운이 아니더라도 호감이 가는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어요. 또 연애운은 연인을 기다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연애 중이신 분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그분들의 관계 농밀도를 의미합니다. 1월과 7월에 부드러운 인연운이 찾아온다고 해요. 연애관계나 부부관계에 계시는 분에게는 또
그런 관계의 다정도와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1월을 지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왜 부드러운 인연운이라고 했는지를 떠올릴 때 뭔가 후끈한 때타올로 밀어내는 손길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드러움, 때타올로 해주는 안마? 그리고 7월을 지나시는 분은 뭔가 같이 침대에 누워서 뭐 흥미로운 대화를 같이 나눈다거나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거든요. 자, 왜 황토를 찾아라라고 했을까? 연인을 기다리시는 분은 황토나 황토색 베이스로 깔린 분을 만나실 것 같고요. 1월에는 뜨거운 느낌, 7월에는 시원한 느낌이 동반되는 그런 황토색 분을 만나실 것 같아요. 황토가 또 물질적 토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막처럼 부드러운 모래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류의 어떤 기성복의 느낌도 있으면서 한편은 차분하고 무난한 캐주얼복의 느낌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넌센스 퀴즈 같은 만남이 많이 연상이 되고 그렇게 좀 찾는 재미가 있는 그런 만남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재물운입니다. 유튜브가 체질에 맞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물운과도 잘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숭이띠 분들이 특히나 자기 욕구를 예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어서 예술가신 거죠. 그걸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는 어떤 예술 표현을 하시면은 재물운으로까지 확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술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술가긴 합니다.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고 했을 때 예술가의 느낌과 예술가이십니다 할 때 예술가의 느낌을 좀 달리 표현했습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꼭 필요한 곳에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잘 기록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어떤 걸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추진은 추진대로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것, 이게 좋은 어떤 흐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재물로 연결되는 속도가 약간 체감이 느리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말씀드린 것도 그렇지만 조금 천천히 차분차분히 길게 보고 진행하면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지인분 중에 또 원숭이 띠신 분 중에 그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장사가 제가 봤을 때는 적성에는 잘 안 맞아 보이시거든요. 그림 그리셨던 분이시고 물론 공무원도 하셨었지만 그림 그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게 안 맞아요. 근데 또 공무원 끝내시고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또 다른 획기적이거나 혹은 참신한 혹은 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 보시고 또 아까 길게 보라고 말씀드렸듯이 길게 보시면서 경제적 활동은 계속 하시되 지금 경제적인 그것과 그 앞으로 유튜브가 계속 이제 경제 활동 만들잖아요. 그게 딱 교체시킬 수 있는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쭉 롱런 길게 보시고 해보신다면 정말 직업도 교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3월에도 재물운이 있어서 그 기간에도 다가오는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 사회, 학업, 관계. 새로운 프로젝트 혹은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펼쳐나갈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표출할 기회가 없거나 바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결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올해 좀 찾아올 기운으로 그 기회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팀을 꾸려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혼자 꾸려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순수하게 그냥 우선은 그냥 동행자 같은 느낌,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자본이 얽혀있지 않는 조금은 더 미니멀한 관계시면 아이디어도 뭐 나눠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느긋하면서도 정밀하게 보는 어떤 태도, 그런 태도를 잘 서로 지켜가신다면 부부관계도 괜찮으세요.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관계 사이에 믿음에 약간 굴절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같이 뭔가를 일어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차분하고 느긋하고 정밀해 보이는 그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하시고, 또 그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려우실 때마다 또 한 번,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개구리 왕눈이처럼 또 한 번 다시 시작해 보시고, 이게 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면은 그런 갈등과 소통의 과정들, 투쟁의 과정에서 서로가 정말 소통하려고 하는구나를 서로한테서 느끼게 되면서부터 또 그 소통의 길이 더 열리고 신뢰로도 이제 그 관계가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부 관계로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부부 관계 어떠세요? 참 부부란 게 거울인 것 같아요.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부부란 게 거의 모든 시간 나와 함께 있기로 약속해본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자신의 모습을 잘 투영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관계가 아니고 그 사회적 가면을 벗고 또 마주하는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온갖 동물적인 모습들, 이런 것까지 다 나눴던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행자의 차원에서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상대가 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기쁜 순간, 슬픈 순간, 이런 것들은 어떤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슬픔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막 뭔가 해결되지 않는 듯, 충돌되는 듯 이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다 자기들만의 아픔이 있고, 좀 나도 아프긴 하지만 상대를 이해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면 상대의 아픔을 한번 내가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기억을 해보면 상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어떤 내가 갇혀있는 어떤 진흙 상태가 한 번에 확 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아픔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함께 종교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인이나 부부관계나 친구관계 모든 분들이 밖에 있는 신의 말을 들으러 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다기보다 내가 신이고 내 안에서 저들의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얼마나 영광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상대도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은 신으로서 이 나라는 사람과 옆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런 또 연민과 그런 감사 같은 것들도 같이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여지껏 이 몸과 가까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또 머물러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드려보시면, 물론 또 잊어버리면은 그런 미움이 생길 수 있고 또 그걸로 괴로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파하는 그 아픔에 대한 기억을 해보실 수 있다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원숭이띠 분들이 자수성가 스타일이시기도 하세요. 혼자서 뭔가 툭닥툭닥 잘 해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자수성가가 성공한 어떤 부자, 자본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제 말에서 그 느낌을 유지하셔도 되지만 빼셔도 더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혼자 잠수하듯이 뭔가 깊이 있게 공부한 것에서 뭔가 현실로 끄집어내는 그런 걸 연금술처럼 행사하시기도 하거든요. 연금술의 원리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반대되는 얘기긴 하지만 아까 했던 얘기랑 그냥 꼭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상관도 없으실 때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몸으로 뭐든지 하시는 숫자 5가 원숭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팔도 원숭이인 것 같고요. 별이 자기 몸을 빛내기 위해서 이 팔을 뻗잖아요. 끊임없이 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걸 휘어서 뭐 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
직조에 능하신 느낌이 드십니다. 어쨌거나 또 꼭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소통을 통해서 타인과 뭐 가까운 사람과 자신의 어떤 그림들을 설계해 나가시는 기운이 있어서 신년 기운 속에서 어떻게 해도 완벽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쪽으로 읽혀집니다. 무엇이든 한번 펼쳐가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마야 운세로 이어지고요. 원숭이띠 신년 운세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년 마야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고대 마야 문명이 꽃을 피웠던 중남미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무당, 그러니까 샤먼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인간계 운명의 흐름을 보는 독특한 점술로 사람들 삶의 기운을 북돋아 온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페루인데요. 페루가 또 마야 문명이 발전했던 그런 주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영적인 치유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금 페루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동시성이 또 함께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졸킨이라고 해서 그 마야 특유의 달력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점술가들이 점을 봐왔었던 건데요. 달력의 일수를 세는 수체계와 상징의 배치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차원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알면 알수록 철학적이고 우주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그런 역술, 점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먼 과거에서 먼 우주까지 뻗어나갈 어떤 인류의 미래까지 모두 점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볼수록 굉장히 예언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술이랍니다. 삶에 잘 적용되고요.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나의 탄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다음 생으로 이어 달리기 하는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 삶의 핵심 질문을 찾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고대 마야 문명의 어떤 샤먼들의 역할이었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찾는 아주 비폭력적인 방편으로 졸킨 달력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졸킨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앞으로 천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년 운세의 매 영상 끝에 이렇게 제가 신년 마야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우선 신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면서 마야와 여러분이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딱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톤과 실이라는 단어예요. 톤 하면은 밝은 톤, 어두운 톤 하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연상이 되시죠. 그리고 실 하면 어떤 마크, 어떤 시간에 딱 배치된 마크들이 있어요. 마치 사주팔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면 목 기운이고 금 기운이고 이런 것들처럼 마야에도 20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내 시간과 공간이라고 했을 때요, 제 인생이 흘러갈 제 운명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어떤 곡선을 만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이다 쳤을 때 그 실이 20가지가 따다다다닥 배치가 되면서 20일까지, 그 다음 21일부터는 다시 첫 번째 실로 시작하는, 또 이 톤이라는 거는 이 운명의 곡선의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톤을 주변으로, 실을 중심으로 내 운명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톤은 또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20가지 있는데 이 13까지 여기까지 톤이 한번 흘러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1톤으로 시작을 하는, 그래서 계속 엇갈리고, 그래서 260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럼 2020년은 톤이 1번이에요. 2019년은 13번 톤이었겠죠? 그렇게 다시 1번 톤으로 돌아오고요. 이 1번 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자석의 힘, 끌어당기는 힘, 매력적인 끌림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톤 자석 마그네틱의 힘이 이제 내 운명의 어떤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상태고, 아까 실이 있다고 했죠. 20가지 실인데 2020년에는 14번째 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실의 이름은 흰색 샤먼입니다. 이 샤먼이라는 것은 무시간성, 그리고 주술, 요술, 그리고 수용성을 나타내는데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워낙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요. 제가 해석은 다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그 톤과 C를 조합해서 큰 맥락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졸킨 해석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둘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2020년 신년 마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 2020년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받아들임에 대한 이슈를 건넬 거예요. 처음엔 부담도 되고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또 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또 힘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흰 샤먼의 목적인 이 수용성, 받아들임이 나를 한 차원을 성장시켜주는, 더불어서 내가 속한 전체가 그 수용성으로 나와 함께 되어가는, 즉 내가 나의 세계를 활짝 열어서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세계를 내가 구축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방식으로요. 이것은 마야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술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 주술의 방식으로 현실이 되게 하는데요. 이 주술을 거는 첫 번째 방법이 통일입니다. 통일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상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 내게 오면 그것을 아무 편견 없이 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마음의 걸림돌들이 되는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판단 없이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한 해가 또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진실된 것에 내 자신을 내맡기고 헌신하는 행위, 이것들을 명상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모든 순간이 열리게,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실 겁니다. 즉 통일이 된다는 건데요. 남북의 38선이 사라지면 그걸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걸려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 제거되고 사라져가고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더 이상 걸릴 수 없는, 내가 그것에,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셔도 샤먼이 되시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샤먼이라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또 샤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내는 목소리는 모든 존재에게 공명감을 일으키고요. 그 힘을 통해서 또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순환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 힘이 발현되는 곳이 바로 무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이 힘이 가진 성격을 바로 무시간성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공명하게 되고, 음악을 듣는 그 순간에는 내가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시간하고 이제 나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기억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내 안과 내 바깥에 어떤 걸림이 없는, 닫혀있는 게 없는 상태, 활짝 열려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상태, 이것을 바로 무시간의 힘, 무시간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술이란 건 무엇이냐? 주술이란 건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를 주술의 역할로 보시면 돼요.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주술성을 띈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 무시간성을 남들이 보고 그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되잖아요. 뭔가 공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은 음악에 끌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술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떤 위화감을 조금 걷어내 보시고 생각하시면, 이 주술이란 것에 밝고 맑은 의미적인 측면은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마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흑마법이라고 하면 이건 주술은 주술인데 남을 옭아매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주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무시간성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걸리지 않는 그 무시간성이 흑마법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흑마법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요. 흑마법이란 건 힘과 권력을 줬고요.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는 어떤 탑을 쌓고 너무 교묘해서 알아차리기도 조차도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만 도드라져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나를 구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명한 기업인 흑마법을 사용하죠. 실제로 역술가를 옆에 두고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또 식별하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달콤해 보이지만 달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달콤해서 먹었더니 가슴이 답답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것,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것. 나는 이 단 것만, 이 달콤한 것만 먹고 이것만 계속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고 나니까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는 어떤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요. 마음에서 일어날 때 차분한 태도로 침착하게 보시면서 무시간성을 획득하시는 게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무언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한테 말할 때 그럴 때도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씨앗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처음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반복적으로 잘 보시려고 이 시도만으로 절반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소통에 임할 때 상대방이 그걸 다 알아채요.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들도. 그러니까 신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한테 대할 때 이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 흑마법은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흑마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결국엔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것, 주변의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것. 그래서 이 흑마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를 통해서 막 답답함 같은 것들을 느끼셨다면 아마 여기에서도 흑마법이 드러났을 수 있어요. 그만큼 흑마법이란 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저도 믿지 마세요. 또 제 말에 무언가를 느끼셨고 거기에서 뭔가를 건져내셨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이 말씀들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이 방편을 그냥 버리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자, 어떤 띠의 분들이시든 모두가 이 신년에 실과 톤이 말하는 이슈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형태는 다르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본체, 그 본래 의미는 1번 톤 마그네틱 그리고 샤먼, 실 이 의미하는 그 의미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이나 목적, 현재 마주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거나 찾고 싶으신 분들, 또 방금 설명드린 이 마야 졸킨의 어떤 리딩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박수진주의 신점은 신이 지상에 인간에게 보낸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박수진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행운의 부적이나 맞춤 부적 타투를 하고 싶으신 분은 먼저 이미지를 보시기 위해서 타투진주 인스타그램을 찾아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2020년 2월 띠별 운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모든 여러분의 모은과 건강이 깃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정글 깊은 곳에 있는 샤먼들이 한다는 치유 의식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개인의 공포와 어둠을 저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듯이 내가 신이라면 그걸 어떻게 다시 알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과 슬픔을 헤쳐나올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이미 안다면 어떻게 그 기억을 되돌릴 수 있을지 찾고 싶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지금 와 있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13년 동안 소식을 나누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여행길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방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뭘 찾고 있나? 이 여행은 도피일까? 나는 곧 죽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듣게 된 어머니의 투병 소식에도 참 무감한 제가 참 이상하게도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 페루에 있는 치유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게 암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페루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이죠. 이집트에 오기 한 달쯤 전에 어머니와 문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친족들 사이에서는 참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제가 또 어머니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페루였던 것 같습니다. 페루에서 어머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찾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페루로 향하게 되었고요. 목적성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제가 가진 정보들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곳에서 가져온 정보들인 만큼 저는 이걸 믿고 직접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만나러 가서 제가 체험한 것들을 직접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인간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를 돕는 어떤 목적, 그거보다 더 나은 목적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이 여정에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까지 온 이상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제 여행을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계좌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까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주신다면 제가 그 힘으로 끝까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